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는 몰랐던 펀드 상품 선택과 운용 방법에 따라서 같은 곳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죠. 네, 재테크 필수품인 펀드 잘 고르는 방법과 돈 굴리는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의 박기훈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죠? 지난번 출연하시고. 펀드 시장 지금 우리 증시는 9월 들어서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펀드 시장 한번 분위기도 정리해 주시죠. 네, 뭐 8월에는 테마주 아까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테마주 장세가 좀 많았죠. 그래서 펀드 시장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뭐 특정 지수나 섹터의 펀드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좀 펀드별로 보유한 개별 종목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경우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 펀드는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베이스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요. 흐름 전체에서는 몇 가지 특이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8월 공모펀드 시장에서는 4조 9천억 원이 유출됐는데요. 대부분 MMF에서 발생한 출금이었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조금 늘어났는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약 9천억 원,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약 1조 8천억 원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식형 펀드는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으면 환매가 주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정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자금들이 채권형 펀드로 유입되면서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특이점으로는 8월 한 달 동안 중국 주식형 펀드에서 2,600억 원이 순유출됐고요. 대신 인도와 베트남 펀드의 설정액이 연초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와 베트남이 떠오르는 추세인데 이런 정세가 펀드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8월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좀 눈에 띈다고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만기가 짧은 단기채, 그중에서도 초단기채로 조금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금리 인상 자체가 더 있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한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형 펀드에 좀 자금을 넣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형 펀드에 돈이 몰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예. 유입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시세 차익을 좀 보려는 그래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환경이 좀 불확실해지면은 위험 회피 차원에서 네.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인데요. 만약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였다면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 펀드에 두루 투자됐을 것 같아요. 근데 8월에는 단기채 펀드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시세 차익보다도 시장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8월에 유입액 상위 채권 펀드를 보면은요,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초단기채에 투자하는 유형의 펀드들입니다. 8월 한 달간 채권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1조 7천억인데요. 예. 그중에 1조 3천억 원이 단기 채권 펀드니까 비중이 상당한 거죠. 지금 미국 정책 금리가 고점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언제 인하할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좀 부담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채. 네. 그러네요. 지금 초단기 채권 쪽으로는 인기가 있다 하는 거 확인됐고, 자 이제 주식이 이제 좀 애매해져 가지고요. 네. 그리고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요거 어떠십니까? 할 만한 거 없을까요? 네. 펀드요. 펀드로서요. 예, 예. 펀드로서.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게 이제 투자 대기 자금이 좀 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레이트 초단기 금리 혼합자산 펀드라는 펀드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펀드의 재미있는 점이 오늘 환매를 신청하면은 내일 돈이 입금됩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펀드가 환매까지 빠르면 한 3일, 그리고 네. 뭐 주식형 같은 경우에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맞아요. 소요된다라고 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펀드는 환매를 신청하면은 이 길에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주식이나 ETF의 경우에도 이제 매도를 하면은 일단 이틀이 지나야지만 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펀드는 환매를 하면은 내일 바로 출금이 가능하니까 현금화가 더 빠른 거고요.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은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레이트가 뭡니까? 운용사 이름이고요. 아, 운용사 이름이에요? 중형 규모를 가진 운용사입니다. 저는 무슨 금리 중에 저는 새로운 금리가 나왔네. 일단 뭐 펀드 네. 규모라든지 이 지금 말씀드린 펀드의 듀레이션은 좀 짧아요. 30일 네. 내외. 그래서 좀 안정적이라는 점도 장점이고요. 또 현재 기준으로는 연화 자산율이 한 4.3%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뭐 예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자를 다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잠깐 파킹 통장 개념으로 활용하기엔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여러 가지 좀 뭐 부동산과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요인도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에 중국 주식형 유형에서 2,600억 원의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해외 주식형 펀드의 규모를 생각하면 꽤 크고요. 올해 들어서는 최대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비단 펀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5년째 진행 중이죠. 예. 그리고 부동산 위기도 21년에 헝다그룹 시작으로 계속 이제 디폴트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내수가 좀 중요한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좀 이야기가 되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리오프닝을 기대하는 자금 유입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유입이 이제 조금 기대가 꺾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씩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럼 이미 중국 펀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네.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연히 정답은 없는데요.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 상하의 중국 펀드를 보면은요, 조금 갭이 좀 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상위 펀드랑 하위 펀드 간에. 그래서 같은 중국이라도 홍콩보다 이제 본토의 상황이 좀 더 낫고요. 중국도 산업을 보면은 반도체나 전기차 산업 같은 거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지원도 좀 막강하고요. 또 특히 중국은 이제 부동산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약간 교체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내가 가입한 중국 펀드가 조금 다른 펀드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다,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좀 가입하신 펀드의 보유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전략을 설정하시고요. 그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흐름을 보시면서 조금씩 환매하시는 것도 맞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참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고객들한테 은행 금리 이상으로 수익률을 남겨주려면은 진짜 이거 펀드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펀드 네네. 만들어서 파는 네. 데가 참 몇 개 놨더니만 더 안 좋은 애 할 때가 더 많았으니 네, 쉽지 아니 않은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센터장님 저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 제가 짐작키로 저거 그냥 뭐 MMF나 그냥 통장 예금 적금을 네. 안 가거든요. 네네. 금방 또 어디로 갈 텐데 네네. 어디로 갔습니까 저 돈들 대부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익을 쫓다 보니까 네. 계속 또 다른 수익으로 이동하고요. 다음 넥스트 차이나라고 하죠.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불리는 국가들을 넥스트 차이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인도랑 베트남 두 나라로 좀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넥스트 차이나라고 하면은 옛날에 뭐 브릭스 국가들이 있었고 막 그랬을 텐데 요새는 인도랑 베트남 이렇게 딱 규정짓는 것 같고요. 사실 중국에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좀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 이제 최근에 중국의 여러 위기설들이 좀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움직임을 좀 가속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수익이 안 좋은 펀드도 있었지만 인도, 베트남 펀드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어요. 23년 들어가지고 중국 주식형 펀드는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했지만 인도 주식형 펀드는 한 평균 14% 정도 상승했고요. 연초 대비. 베트남 주식형 펀드도 평균 19%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 인도랑 베트남이 중국의 대안이라기보다는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IT가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네. 네, IT 아웃소싱 1위 국가가 인도고요, 2위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서는 더 앞서 있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나 자원, 입지 같은 조건들이 좋다 보니까 또 최근 베트남이 핫하지 않습니까? 뭐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는데. 투자 자금의 일부는 좀 중장기적인 시선을 두고 인도나 베트남에 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보여주신 수익률이 최근 네. 3년 동안의 수익률입니까? 인도하고 뭐 베트남 저게 네. 그러네요. 네네네. 평균 수익률입니다. 센터장님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이 정도 최근 3년 동안에 인도하고 베트남이 저렇게 잘 나갔어요라고 이제 소개가 네네. 되고 이 방송 보고 인도나 베트남 펀드에 가입하면 호구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네, 뭐 저 정도 나왔으면 이제 빼야죠. 네네네. 빼고 덜 간 데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도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도가 그러면은 뭐 인도에다가
근데 인도랑 베트남을 길게 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쪽으로 굉장히 아웃소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국 전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인도나 베트남 쪽에 계속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또 대안을 찾아야 되는 자금들이 어딘가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인도나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센터님, 그러니 박기훈 센터장님이 네. 펀드 슈퍼마켓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슈퍼마켓 아저씨예요? 네. 펀드가 수가 있는 네네. 그 좋은 펀드 고르는 좀 어떤 뭐 방법이나 요령, 지표가 있을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좋은 펀드를 고르는 요령이라고 하면은요. 네. 저희가 과거 수익률을 보기도 하고 펀드 규모를 보기도 하고 뭐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도나 베트남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네. 인도나 베트남에서 추천 펀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신흥국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보통 이제 금융이나 인프라 비중이 높은 펀드들을 찾습니다. 이런 펀드들 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 좀 부합하는 펀드들을 찾고요. 근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지표를 다 보면서 뭐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일단 해당 국가 주식형 펀드의 순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편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인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주식형 펀드의 순위를 보면은요, 인도 주식형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미래에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찾기 힘드니까 뭐 펀드의 장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운용사나 매니저의 좀 식견을 좀 빌린다. 이런 예. 게 장점이다 보니까 운용사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인도 펀드 중에서 제일 큰 규모, 미래에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가 인도 펀드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이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인도 현재에도 해외 법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운용사로 평가되고 있어가지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수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내수 시장이 크면은 이런 중소형 펀드에 내수 시장이 크면은 중소형 회사들이 잘 되는 자국 기업이 경쟁하면서 성장이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에 이런 전략을 활용하는 것 같고요. 이 펀드는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3년 기준으로는 122%, 5년 수익률로는 150%라서 계속 그냥 수익률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펀드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펀드의 순위를 보면은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 베트남 펀드 그리고 뭐 한국투자 연금 베트남 펀드 이런 게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와 삼성 자산운용 같은 경우가 좀 베트남에 이렇게 노하우가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이 펀드의 3년 누적 수익률, 지금 삼성 베트남 펀드의 3년 누적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109%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수익이 빠지는 구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3년을 봤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신흥국 투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변수가 많고 정치나 규제의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좋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좋을까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인도에는 뭐 신분 문제도 있고요, 당장에. 그리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네. 또 주변국이랑 영유권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도 위기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펀드든 주식이든 모두 마찬가지니까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금 계좌를 이용하시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비과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연금 쪽에서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드립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IPO 쪽으로도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데 네. 공모주 펀드 시장 네. 상황은 어떤가요? 네, 뭐 두산 로보틱스 말씀하셨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랑 서울보증보험이 지금 상장 예비 심사 예. 통과했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좀 기대감이 있고 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좀 안정적이라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공모주 펀드만 딱 놓고 보면은 올해 들어 설정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공모주 펀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의 경우를 보면은 3년 이상 유지하면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펀드가 2018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IPO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공모주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3년이 지났으니까 세제 혜택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자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는데요.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들을 우선 배정받는 거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두산로보틱스나 서울부정보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니까 좀 이런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말고도 이 공모주 투자와 관련된 펀드가 있다고 하던데 뭐 네네. 어떤 게 있나요? 네. 말씀드린 코스닥 벤처 네. 플러스 펀드라는 펀드가 있는데요. 예. 이런 코스닥 벤처는 아까 공모주 하이힐드는 5%를 우선 배정받는다고 그랬는데 코스닥 벤처는 30%를 우선 배정받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닥이 좀 한정됐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그리고 공모주라고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조합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한다든지 이런 걸 권해드리진 않는데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가져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전략 좀 짧게 세워주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코레이트 초단기 채권 펀드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 지금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좀 확보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펀드 그리고 결국에는 IT만 앞서가는 그런 장세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요. 성장 테크주 펀드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또 채권에 관심 있는 분은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그리고 리밸런싱은 계속 신경 쓰면서 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에서는 인도나 베트남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